아니, 방랑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대가 어떤 인연으로 이곳에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나타났다는 건 분명 금주의 미래가 갈림길에 섰음을 의미하겠죠. 기억을 잃은 어린 아이여, 그대는 운명을 건 싸움의 칼날을 세울 건가요? 아니면 편안한 꿈결에 몸을 숨길 건가요? 미래의 씨앗은 지금부터 떨어질 겁니다. 설명은 모든 일이 끝난 후에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개입하고 선택해서 증인이 되는 것뿐이에요. 금이 날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말고도 다른 용건이 있어서 먼 길을 달려온 거겠죠? 용건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진실을 말씀해주길 바랄 뿐이에요. 시간의 흐름이 승소산을 혼란에 빠뜨리고 모두가 고통받고 있어요.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수호신의 상처에 대해서 저희 사이에 더 이상 숨기는 게 있어선 안 돼요. 금이의 뜻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좋은 때는 아니지만 상황이 상황이니 그에 맞게 행동해야겠죠. 저는 이미 한계입니다. 우리는 원래 천지와 함께하며 영생을 누리는 일족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주 먼 옛날 치유할 수 없는 손상을 입었고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용의 안식처 덕분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완벽하지는 못했죠. 오랫동안 용의 안식처를 이용해 에너지를 충전하고 가능한 한 죽음을 늦춰야만 했어요. 하늘의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법. 찬성에 의해 부상이 심해진 이상 용의 안식처라 할지라도 더 이상 나의 죽음을 늦출 수가 없게 됐어요. 금주는 황룡 내에서는 더 이상 금주가 없게 되겠죠. 승수산에 직접 내려와 시간 제어 능력으로 잔상류를 막아내면서 시간의 흐름은 나의 상처로 인해 흩어졌어요. 그때부터 금주의 멸망은 이미 정해진 거였죠. 수천 년 동안 나는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내 운명으로 금주를 지탱해왔고 지금까지 버텨왔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흩어진 시간의 흐름은 아무도 통제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승수산뿐만 아니라 금주 전역이 통제력을 잃은 시간의 흐름에 휩싸일 테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금주는 영원히 시간의 틈에 갇힐 거예요. 과거가 미래가 되고 삶이 죽음이 되죠. 축제와 전쟁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뒤얽혀서 기쁨과 슬픔조차 구분이 가지 않게 될 겁니다. 쉽게 말해
금주의 모든 생명체가 시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영원히 고통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 일은 저로 인해 시작되었으니 저로 인해 끝이 나야 합니다. 며칠 후 저는 제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남은 목숨을 금주의 시간과 바꿀 겁니다. 그때쯤이면 금주는 정적에 빠지겠지만 멸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 황룡 문명은 뒤틀린 시간에 맞서 금주를 위기에서 구할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이것 말고 저희에게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으로선 유일한 방법이에요. 송구하지만 수호신의 선택을 따를 순 없어요. 10년, 아니 100년이 지나도 후손들이 금주를 구할 대책을 찾지 못한다면 그럼 세상 사람들은 금주를 잊게 되겠죠. 그때가 되면 누가 이 땅을 위해 자신을 바쳐서 산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금주의 운명을 불확실한 미래에 맡길 수는 없어요. 전 비록 미래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무수한 가능성을 엿볼 수는 있어요. 제 추론에서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영유는 어떤 수를 둘 건가요? 승소산의 시간의 흐름이 날뛰고 있지만 악화되지 않도록 버티고는 있어요. 만약 금주의 시간의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면 제가 죽은 후의 금주는 영웅이 본 승소산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끔찍할 거예요. 예전에 말씀하신 것이 있었죠. 저와 수호신 사이에 운명적인 싸움이 있을 거라고. 그랬었죠. 그땐 그 예언이 무슨 뜻인지 꿰뚫어보지 못했어요. 수호신과 직정의 행동을 이해하기 전까지는요. 서로 공명하는 두 에너지가 충돌해 2차 공명이 일어나면 제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시간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고 그럼 수호신을 대신해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을 거란 뜻이었죠. 물론 어쩔 수 없이 수호신과 결전을 치러야겠지만 말도 안 됩니다. 영웅이 억지로 제 공명의 힘에 충돌한다면 조금만 잘못돼도 오버클럭에 빠져 빈 껍데기로 전락할 거예요. 오버클럭으로 인한 고통은 평범한 인간은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느끼는 고통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시간의 균열로 끌려가 몸도 마음도 끊임없이 찢기고 재구성되기를 반복해 영원히 고통 속에 살게 되겠죠. 하지만 제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어요. 절 구하신 것도 그 이유 아닌가요? 제가 하려는 일은 수호신께서 지금까지 하늘을 거스르고 금주를 지켜낸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금이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시간을 정체시키면 금이는 조금도 다치지 않을 겁니다. 그대는 때가 되기 전에 와서 증인이 되어주세요. 그렇다고 완전히 방관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그대가 개입할 의사가 있다면 금이가 살아 돌아올 확률은 10분의 1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꼭 필요한 때에 저에게 시간 제어 능력을 허락해준다면 금이는 죽지 않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고비는 공룡의 힘이 고갈되고 주파수가 극한에 도달해 생사의 갈림길에 설 때예요. 만약 아주 작은 실수라도 발생한다면 금이의 결말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전 진작 죽어야 했지만 수호신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이제서야 직접 금주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됐고요. 그 인과관계에는 제 역할도 있어야 해요. 금주는 절 낳아주고 길러준 고향이에요. 금주가 위험해지면 전 최선을 다해 소중한 것을 지킬 거예요. 설령 제 목숨이 위험해져도.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나 보군요. 이 선택의 무게를 알고 있나요? 걱정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가 수호신의 예언에 들어가서 그 전투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래도 악수를 두실 건가요? 제 힘을 온전히 계승할 수 있다 생각하나요? 어디서 그런 자신감을 얻었죠? 그대는 제 공명자지만 제 힘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이 전투를 시작하면 그때는 물러날 수 없어요. 반드시 죽는 것도 아니지 않나요? 영영 돌아오지 못해도 영원히 사라져도 좋아요. 하지만 단순한 죽음을 바라진 않아요.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잠깐이라도 시간을 제어하는 능력을 계승할 수 있다면 존재하지 않는 금주의 미래와 당신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수호신과 필적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오직 수호신의 공명자뿐이죠. 저는 수호신이 금주에 두는 마지막 한 수예요. 정말 인간의 힘으로 신명을 받들 각오가 된 건가요? 몸이 부서지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다 해도? 몸이 부서지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다 해도 좋습니다. 금주의 영이요. 함께 승수산 정상으로 가서 그대의 모든 능력을 보여주시지요. 바둑돌 하나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보세요.
이번에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군요. 미래의 파도가 어디로 흘러가든 그대는 이 전투의 증인이 될 겁니다. 덕으로 다스려라. 희 마음에 새겼나요? 새겼습니다. 정치를 하든 상업이나 학문을 하든 덕이 근본이고 백성을 위해야 한다. 앞으로 희의 이름은 금희입니다. 금주 영웅이 되었으니 금주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이 세상에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어둡지만 밝아요. 이곳처럼 모든 것이 어둡지만 빛나는 촛불이 있으니까. 촛불을 켜는 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도 유난히 밝게 보이는 거겠죠. 이 문은 나의 음의 영역으로 통합니다. 방랑자, 이 싸움은 금주의 운명과 직결돼요. 그대만이 그 문을 열 수 있고 미래의 열쇠를 쥔 것도 그대죠. 제가 이 문을 열면 금이는 반드시 당신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거겠죠. 일이 잘 풀린다면 금이가 마지막 순간에 수호신의 힘을 이어받아 시간의 순서를 회복하고 아무도 죽지 않겠지만, 최악의 결과를 맞이한다면 공명의 힘을 사용해 시간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오버클럭으로 죽음을 맞이하겠죠. 제가 방관하고 영역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당신은 남은 힘을 쥐어짜서 금주의 시간을 멈출 거고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이제 그대의 선택을 말씀해 주세요. 방랑자, 준비라면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다만 앞으로 금주의 맑은 봄날이나 겨울에 내리는 서리와 눈을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금 아쉬울 뿐이에요. 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온 거니까요. 금주가 세워진 날부터 지금까지 국경 관문의 일출과 일몰을 수없이 지켜본 금주 사람들은 피눈물로 황룡의 평안을 지켜냈기에 금주의 미래는 밝아야 해요. 이제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금주를 지키고 싶어요. 금이로서, 금주의 백성으로서, 금주의 영윤으로서. 시작하죠. 화려한 빛깔, 용을 타고 핫! 핫! 악의 파멸.
신의 광휘. 끝내겠어요. 야. 핫. 핫. 자. 괜찮아요. 용을 타고. 자, 모든 악을 없애소서. 빛길의 흐름. 핫, 핫. 악의 파멸. 용을 타고. 핫. 야. 영윤, 여기까지 버틸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제어법을 되돌리고 상황을 바꾸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되돌릴 기회는 있어요. 이미 결정된 이상 전 후회하지 않아요. 세상은 어둡고 촛불을 켜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셨지만 저는 제 작은 촛불이 금주의 하늘을 밝힐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부디 도움이 되길 전통 바랄게요. 요리를 먹고 싶을 땐 저희 가게에 오세요. 이 물자들을 다시 한번 검수하세요. 모두 공으로 보낼 것입니다. 오자. 그대는 시간 제어 능력을 금이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해 허락하십니까? 우리는 언제든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영아, 너한테도 이신턴 한 마리 좀 맛있는 요리가 궁금할 정도로군요. 그럼 딱 맞는 요리가 있죠. 고생하며 싸운 장병들 덕분이에요. 그대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금주의 미래는 밝아야 해요.
어자의 선택은 이미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금이 약속을 이행하겠습니다. 예언에 존재하지 않는 금주의 미래를 그대와 금주의 백성들에게 돌려드리지요. 야, 헛! 선의의 그림자! 악의 파멸! 금이는 괜찮아요. 잠시 후에 직접 금주로 돌려보내 휴양을 취하게 할 테니 걱정 마세요. 이제 먼지가 가라앉았으니 약속대로 저와 마주할 때로군요. 마음에 의문이 있다면 전부 물어보세요. 저는 금주 문명의 인도자인 수호신 용의 별자리입니다. 금주의 모든 것은 제 생각 속에 있죠. 그리고 방랑자는 저의 어자, 즉 한때 절 통제하는 사람이었고요. 금주는 방랑자가 예전에 저와 함께 창조한 곳입니다. 저에게 이곳에 머물며 문명을 번창시키고 쇠퇴하지 않도록 보호하라고 명령했죠. 미안하지만 저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모든 것은 방랑자가 알려준 거죠. 마음에 의문이 있다면 전부 물어보세요. 음의 영역을 여는 열쇠도 방랑자가 과거에 남겨준 것이고요. 역사의 참여자로서 문명의 발전에 개입하고 선택하고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저 역시 묻고 싶군요. 시간 제어 능력을 금이에게 계승할 수 있었던 건 저의 메커니즘 때문인가요? 제 능력을 전하는 일이나 저의 삶, 저의 죽음까지 모두 어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마음에 의문이 있다면 저 금이에게 시간 제어 능력을 계승한 후 시간 제어법을 보완했습니다. 금주에 더 이상 시간의 흐름에 위험은 없을 거예요. 이미 권력을 넘겨주었으니 진정한 금주의 주인은 금희입니다. 앞으로 저는 금희를 돕기 위해 보좌하는 역으로 남을 거예요. 이 상황을 일찌감치 예상하긴 했지만 변수가 너무 많아 결론을 내리긴 어려웠습니다. 판을 이루는 데는 충분한 힘과 충실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일찍 금이에게 진실을 말했더라면 고뇌만 늘었을 뿐 힘을 키우거나 마음을 정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예언한 시기가 아니에요. 잔성회의 개입으로 너무 앞서 찾아온 때죠. 마음에 의문이 있다면 전부 물어보세요. 승소사는 이미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아 드나드는데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홍진마을 사람들의 시간의 대가는 사라지지 않았죠. 다행히 금이가 공명의 힘으로 홍진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으니 그들이 승소산을 떠나지 않는다면 수명을 지불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임시 방편이죠. 1000년이 넘도록 승소사는 변함없이 눈보라가 휘몰아쳤는데 천둥이 요동치는 것을 보니 만물이 깨어나려는 모양이군요. 홍진마을 사람들의 미래는 여전히 멀지만 좋은 주인을 얻는다면 머지않아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겁니다. 마음에 의문이 있다면 전부 물어보세요. 그 성은 심상치 않군요.
어떤 녀석이 괴롭히기라도 했어? 이 덩치는 뭐야? 잠깐만 자세히 좀 보고 와. 지금 보니까 나쁜 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냄새, 전에 금주에서 맡았던 그 부자연스러운 냄새 같기도. 아, 소신이었구나. 반가워. 근데 왜 이제서야 깨운 거야? 재밌는 걸 많이 놓친 것 같은데. 제 숨결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존재군요. 거기까진 제가 아는 바가 없군요. 하지만 어자의 성은에 기거하는 데는 그대의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어자, 검은 해안에 대해 들어봤나요? 검은 해안은 그대가 이 세상에 발디딘 곳입니다. 의문이 있다면 그곳을 방문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강한 조류가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다 줄 테니까요. 어자, 이제 홈집 마을로 돌아가 벗들과 만나도 좋습니다. 승소사는 더 이상 금단의 구역이 아니에요. 홈집 마을의 날씨도 이전과 크게 다를 겁니다. 스피드하게. 스피드하게. 지난번 이야기와 같이 승소산 정상에 노을빛이 퍼지더니 삽시간에 구름이 걷혔고 눈이 그치며 빛이 하늘과 바다로 뻗어나갔다네. 그 사이에 서 있는 흰머리 소녀는 마치 신녀가 세상에 내려온 것 같았지. 소녀의 손짓 한 번에 수많은 산과 골짜기에 시간의 흐름이 바뀌고 거리와 골목의 풍경도 새로워졌네. 그 소녀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바로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살아난 금주의 영윤 대인이었지. 봄에 천둥이 일면 구름이 걷히고 해가 솟아나니 추운 겨울이 지나 꽃이 피어나듯 죽음의 위기가 있어야 부활도 있는 법. 괜찮아. 어쨌든 우리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답은 이미 얻었거든. 2차 공명을 이용한다면 수호신의 힘이라고 할지라도 대응할 수 있고, 거기다가 인공공명 역시 더 이상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니. 그리고 그 방랑자에 대해서도 수학이 아름다운 음표들처럼 가득하네. 그렇지? 벌써 이렇게 됐네. 가자. 감옥에 너무 오래 놔두면 안 되잖아.